네, 고등교육의 불모지에 세종 캠퍼스를 세워서 선생님들이 40년 동안 열심히 가꾸어서 또 하늘이 도와선지 거기에 부응해서 세종시가 이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세종 캠퍼스가 고려대학교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는 교육 구국의 이념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세워졌죠. 아까 교수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학령 인구의 감소 또는 급변하는 기술 혁명으로 인한 교육 패러다임 변화 또는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 고등교육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려대학교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위기의 그러한 변곡점에서 모두가 힘을 합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시대의 등불이 된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고등교육을 혁신해서 특히 21세기에 태어난 디지털 세대를 교육하는 우리는 우리 고려대학교가 이걸 기회로 삼아서 고등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대를 여는 대학, 함께하는 고대, 새로운 세대, 디지털 세대를 교육한다는 측면에서 KU The New Generation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함께하는 고대에는 제 마음속에는 세종 캠퍼스가 들어있습니다. 혼자 해서는 안 되고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함께 고등교육을 혁신하려면 이제 화면이 흐려서 잘 안 나오는데요. 세세한 게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혁신고대, 튼튼고대, 행복고대 이렇게 체계를 잡아봤습니다. 교육과 연구, 행정을 혁신하고 재정을 튼실하게 하고 세종 캠퍼스를 포함해서 캠퍼스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또 모두가 행복한 학교, 즐거운 학교가 돼야 되고 사회에 울림이 있는 공헌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고대, 튼튼고대, 행복고대로 분류했는데요. 제가 세종 캠퍼스는 튼튼고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정책을 세우는 선생님들과 젊은 선생님들과 세종 캠퍼스를 설명을 드렸더니 저는 원래 행복고대에 세종 캠퍼스를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이 교수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세종 캠퍼스가 우리 고려대의 동력이네요. 그러면 튼튼고대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튼튼고대에 분류해서 균형 발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발전 공약을 짤 때 대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본부가 건실한 재정으로 뒷받침하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뒷받침하는 것, 이것이 대학이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전제하에 발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튼튼고대에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힘, 세종 캠퍼스 때문에 튼튼고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안처장을 2012년 12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했고요. 이어서 대외연구처장을 맡았습니다. 기획안처장은 주로 돈 쓰는 일인데 대외연구처장을 맡았더니 돈 벌어오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역할을 달리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고려대학교 역사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했더니 2017년도에 1000억을 돌파했어요. 1107억 원을 달성을 했는데 최초의 역사고요.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얻은 지식과 경험,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총장 재임 기간에 4,200억 원을 모금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무슨 모금 목표를 얘기할 때 1조를 모금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연평균 제 재임 기간 동안 723억 원을 모금을 했더라고요. 50% 내가 총장이 되면 50%는 더 늘릴 수 있겠다. 이런 계산으로 4,200억 원을 잡았습니다. 모금을 잘 하려면 최고 수준의 기부자 예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세종에서 기부하신 분들도 서울 캠퍼스에서 다 예우를 합니다. 이 기부를 하신 분들이 또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고려대학교를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를 알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고려대학교는 1935년도에 인천 선생님이 대학 최초의 모금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지금 대학원 도서관 건물 모금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이것이
대학 모금운동의 효시고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우리 고려대학교가 모금 개입 캠페인은 가장 뛰어나고 사립대학 중에는 가장 많은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 공약 중에 하나가 세종 캠퍼스 본관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무슨 본관이냐, 그걸 어떻게 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본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모든 고대 가족이 세종 캠퍼스를 사랑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또 세종 학생들 또 교수님들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기획을 했습니다. 본관 신축 모금을 하는데 세종 교우들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80학번부터 있잖아요. 모든 고대 가족이 힘을 모아서 본관을 만든다면 세종이 이게 정말 우리 고려대학교 소중한 캠퍼스구나 하는 것을 널리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금을 잘하려면 기부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해야 되는데요. 이 모금은 피라미드형 모금이 중요합니다. 대학에서 이제 이 다수의 소액 기부자가 소수의 고액 기부자를 떠받치는 그런 형태의 모금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달고 다니는 이 배지가 5,000명의 힘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10,000원 내는 운동을 해가지고 제 4년 동안 5,000명 회원을 가입시켜서 60억 원을 모금했는데요. 세종 캠퍼스 선생님들도 많이 지금도 내고 계시는데 지금도 1년에 10억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10억 가져오기 힘들잖아요. 그만큼 소액 기부는 중요하고 또 외국 대학에서도 중요시하는 그런 모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주년 기념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을 전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모금 생태계를 잘 조성을 해놔야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우리 고려대학교에 많은 기부금이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저는 기부금의 10%는 학교의 안정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지정 기부금으로 모금을 해서 투자도 하고 이렇게 자산을 불려나갈 생각이고요. 선생님들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목적의 기부금도 받을 생각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원이 세종에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사회교육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교육 시장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학교 재정도 확대하고 사회교육 책무도 이행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다른 대학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여서 100억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암 캠퍼스에서는 순수익이 한 5억 원 정도 되고요. 세종은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주 미미한 수준이지만 지금 뭐 북글씨 이런 거 가르치고 해서 그렇고요. 우리 고려대학교 역량을 활용해서 전문가 과정을 많이 이렇게 하고, 또 세종 같은 경우에는 골프 스쿨을 연다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이 시장을 늘릴 수 있고요. 저는 이거는 잘 하면 다른 학교 예를 보면 100억 정도까지는 금방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생각하고요. 또 우리 교수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곧 정년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명하신 교수님들이 사회교육원에서 이 전문 과정을 해주시면 그러면 또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년 연장 질문이 공통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뭐 필연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텐데 당장은 사회교육원도 활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세종 캠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제 카톡 바탕화면을 이 기부자 거리 화면으로 했습니다. 저 위에 교문 사진은 제가 봄에 찍은 겁니다. 제 카톡 바탕 화면이었는데요.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잘 확대해서 보면 가운데 이렇게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그 기구가 있습니다. 제가 세종에 처음 내려와서 어디 좀 카톡 배경화면 할 만한 게 뭐가 있나 좀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문을 배경화면으로 하고 나서 본관을 꼭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부자 거리에 가서 자세히 보시면 제 이름이 있습니다. 뭐 부끄럽지만 그래도 저는 세종을 지금부터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기획단체장 할 때부터 생각했습니다. QS 평가에서 연대는 원주 캠퍼스를 빼고 있는데 우리는 넣고 있습니다.
저는 꼭 넣어야 된다고 제가 이제 평가를 담당할 때, 왜냐하면 세종이 중요한 우리 캠퍼스고 세종을 제대로 살리지 않으면 고려대학교 미래는 없다 이런 생각에서였고요. 지금 우리 QS 평가 나오는 거 다 오래전부터 세종이 반영된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융복합 특성화 캠퍼스, 이원화 캠퍼스 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이러한 이원화 캠퍼스는 그냥 병립 캠퍼스로 형식상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만들면서 뭔가 세종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일반 국민들이 야, 이 세종 캠퍼스, 안암 캠퍼스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복도시 캠퍼스가 되겠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이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방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장학금을 많이 주면 올 수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 학생, 세종의 외국인 학생이 지금 32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에서는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토픽 4등급 이상, 학점 2.8 이상이면 35%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127명이었는데 2배로 늘었어요. 그 학생들 수익이 34억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외국인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국인 학생의 경우에도 우수한 학생은 장학금을 많이 확충해서 전액 장학금을 주고 또 대학원까지 다닐 수 있게 하고 그러면 세종에서 고려대학교를 리딩하는 그런 학생들을 키울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많이 확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세종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똑같이 독립적인 대학처럼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되고요. 또 외부에서도 그러기를 요구합니다.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예산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맡았던 대유협력처라든가 모금이라든가 또는 전산처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암과 세종이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세종에 훨씬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치과대학과 고대 세종병원도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치과대학은 학교 의료원에서 오랫동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에 우리 고려대학교에 치과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네. 그다음에 이제 튼튼고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혁신고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학생들을 키워야 되겠고요. 자세한 것은 선생님들께서 제 발전 계획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종의 여러 가지 제가 리모델링이라든가 또는 약학관 신축 계획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비 간접비 15%를 삭감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용도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과에 20%를 배정을 해서 신윤교원 정착지원비 등 이렇게 자유롭게 쓰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대학교는 세상에 흔들림 없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축 장학기금 모금에 한정하지 않고 연구기금을 적극 모금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제가 만나보면 교수 충원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대학은 학문의 균형 발전, 다양성, 그리고 정년 퇴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측 가능한 그런 교원 충원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인재는 항상 TO가 있다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교원을 충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기반 행정이고요. 투명한 행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수의회가 교무회의에 옵서버로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복지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을 전략적으로 적극 유치하고 사회교육 시장을 확대하고 아까 말씀드린 장기발전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래서 미래에는 급여가 인상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매주 강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세종에 내려왔는데요. 세종 교수라면 내가 학교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에서 세종에 대한 그런 고민을 발전계획서에 담아봤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꼭 한번 발전 계획서를 잘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